귀신 보는 친구와의 급식서리. 우리가 사는 기숙사의 맨 아래층은 급식실이야. 시작하기 앞서 학교 구조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먼저 학교의 구조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해. 우리 학교에는 총 4개의 건물이 있지. 엄연히 따지면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크게는 4개야. 일단 정문에서 들어오면 왼쪽에 언덕길이 있고 그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왼편에 기숙사가 있고 기숙사 맞은편엔 별관이 있지. 이 별관에는 조그마한 부설 중학교가 같이 있어. 위층은 우리가 본관에 부족한 교실수 때문에 몇몇 반이 있었고 그 아래층들과 1층은 중학생들 교실과 교무실 등이 있었지. 실습동은 바로 우리 기숙사 건물. 그니까 급식 건물과 붙어 있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언덕 아래쪽은 본관 건물과 운동장과 스탠드 등이 있고 언덕 위쪽에는 조금은 작은 운동장과 기숙사와 맞은편에 별관이 있는 형태였지. 기숙사 내부는 급식실과 연결돼 있어서 계단만 내려가면 그대로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형태였어. 근데 다들 잘 알잖아. 한참 혈기왕성한 고등학생들은 아무리 먹어도 꺼지지 않는 소화기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어. 급식실에서 기숙사생들을 위해 저녁까지 식사가 나오긴 하지만 한창 때의 고등학생들의 포만감은 2시간을 채 가질 못해. 그래서 밤 8시가 넘어가게 되면 뱃속에 아기를 하나씩 달고 있는 수많은 기숙사생들의 배고픔에 굶주린 하울링이 시작되곤 했지. 문제는 우리 학교가 주변이 전부 논밭이라 뭐 먹으러 나가기도 힘들고 주변에 마땅한 슈퍼 하나 없었다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 물건을 공수해 오거나 아니면 걸어서 좀 가다 보면 있는 허름한 구멍가게에서 그나마 먹을 만한 물건들을 집어오는 게 전부였어. 그마저도 막 집어오다간 선배들에게 들켜 혼이 나거나 낄끼기 때문에 사실 그마저도 쉽지가 않았지. 그런 환경 탓에 우리 남자 기숙사에는 꽤 역사와 전통이 깊은 풍습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급식설이었어. 다행히도 이 급식설이는 오랜 전통이라 유일하게 선배들이 터치를 하지 않고 눈 감아주는 부분이기도 했어. 설이의 방법은 이러해. 기숙사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기숙사에서 식당으로 내려가는 유리문이 잠기게 되는데 이 유리문은 구식이라 위아래에서 고정시켜 잠그는 기능이 없어. 그래서 그냥 두 문의 손잡이 사이에 그 자전거 잠글 때 쓰는 원형 자물쇠 있지. 그걸 걸어두는 식이었어. 근데 이 자전거에 쓰는 자물쇠가 길이가 좀 길었어. 유리문을 각각 반대쪽으로 쭉 당기면 사람이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기게 돼. 그러면 그날의 급식 서리팀은 위생봉지를 들고 그 안으로 투입되지. 급식 조리실 안으로 들어가면 참치와 스팸, 그리고 그날 아침 점심 저녁에 나왔던 반찬들 중 남은 잔반들이 들어있어. 대부분은 이모님들이 퇴근 전 싸가긴 하는데 운이 좋은 날은 안 싸가시거나 양 자체가 많아 가져가시고도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모님들은 우리가 서리를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쉬쉬했던 것 같아. 상식적으로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서리에 가는 양이 급식실 규모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의 마음으로 배고픈 학생들이 야간에 서리를 하는 것을 눈감아 주신 거겠지. 아무튼 밥통에는 식은 밥이 항상 있어서 큰 걱정은 없었기에 그것들을 티 안 나게 가져와서 기숙사에서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가져온 반찬들과 함께 비벼 먹는 비빔밥이 바로 급식서리의 대표 메뉴였지. 그늘도 우린 언제나 그렇듯이 배고픔에 몸부림치고 있었어. 특히나 산적놈의 정신 나간 듯한 중얼거림은 우리들의 이성의 끈을 끊어놓기에 너무 적절했지. 아, 뜨끈한 밥에 스팸 한 장 탁 얹고 그 위에 김치 하나 싹 올리고 먹고 싶다. 아니면 참치캔을 딱 하고 따서 반숙한 계란이랑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벼서 라고 산적이 말했어. 야 임마, 안 그래도 배고파 뒤지겠는데 자꾸 그딴 소리 할래? 라고 내가 말했어. 내가 그런 말을 하든 말든 녀석의 정신 나간 듯한 혼잣말은 계속 이어졌고 산적놈의 디테일한 맛 표현에 다른 놈들도 어느샌가 동조하는 듯하더니 이내 A가 입을 열었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오늘 서리 한번 할까? 우리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리고 너희들 오늘 점심에 뭐 나왔는지 알지? 닭강정 나왔잖아. 닭강정. 혹시 아냐? 냉장고에 산처럼 쌓여 있을지.
라고 A가 이 얘기를 마치자 산적놈은 이미 폭주 직전의 상태였고 나머지 놈들도 하나둘씩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 근데 산적이랑 랑자 너희들은 망봐야 되지 않겠나. 너희들 그 사이로 못 들어가. 라고 서기가 말했어. 서기 말처럼 산적은 몸무게가 매우 많이 나가는 장비 같은 체격이었고 나는 예전부터 덩치가 꽤 좋은 거구여서 아무래도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건 무리였어. 우리는 급하게 급식서리 플랜을 세우고 바로 실천으로 옮겼어. 나와 장비는 망을 보게 되고 A와 B 그리고 말자와 석이 이렇게 4명이 서리에 투입됐어. 녀석들이 급식 조리실 안으로 성공적으로 들어가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안쪽에서 A 녀석의 환호에 찬 외침이 들려왔어. 찾았다. 야 닭강정 존나 많아. 와 씨 대박이다 진짜. 라고 A가 말했어.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위층에서 경계를 서던 우리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지. 잠시 후 녀석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가장 먼저 나온 건 석이었어. 이후 차례대로 말자와 B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정을 봉지에 한가득 담은 A가 올라오고 있었지. 올라온 멤버들이 우리가 벌려놓은 문 사이로 하나 둘 빠져나가며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였어. 너희들 거기서 뭐하는 거야? 멀리서 당직 사감의 외침이 들려온 거야. 우리 기숙사는 상시 근무하는 사감 선생님이 있긴 하지만 가끔씩 학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당일치기로 당직 사감을 서곤 했어. 하필 그날의 당직 사감은 우리 학교에서 별명이 호랑이라고 불리던 공포의 과학 선생님이었지. 사감 선생님은 그 외침과 함께 삿대질을 해대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나와 산적은 연신 좆됐다를 외치며 애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닥달했어. 다행히 석이놈과 말자. B가 무사히 빠져나와 사감 선생님의 눈을 피해 외부로 숨었고 이제 A가 나올 차례였지만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어. A까지 나오는 걸 도와주다 보면 영락없이 사감 선생님에게 우리가 한 일이 발각될 터였고 발각됐을 때의 일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거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A에게 한마디 하고는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왔어. 야 진짜 미안하다. 우리가 진짜 금방 와서 꺼내줄게 계단에서 좀만 버텨 알았지? 라고 내가 말했어. 야야야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야 시발. 라고 A가 말했어. 야 일단 조용히 있어. 사감 선생님 오고 있는데 밑에서 소리 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진짜 금방 꺼내줄 테니까 잠깐만 조용히 있어 알았지? 라고 내가 말했어. 그렇게 사감 선생님이 어느새 우리 앞까지 다가왔고 나와 산적은 순간적인 순발력을 이용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척 혼신의 연기를 했어. 뭐야 너희들 왜 싸우고 있어? 이것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미쳤나? 너네 둘 다 내일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무실로 와. 알았어? 라고 사감 선생님이 말했어. 다행히 사감 선생님은 우리의 급식 서리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고 우리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어. 이제 사감 선생님이 사감실로 복귀하면 우리는 A를 마저 꺼내주고 올라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뭐해? 기숙사 안 들어갈 거야? 조금 있으면 점 오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 라는 사감 선생님의 한마디에 나와 산적은 똥 씹은 표정이 됐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감 선생님을 등진 채 기숙사로 복귀했고 돌아온 방에서는 B와 말자 그리고 석이놈이 열심히 서리에 온 것을 캐비닛에 숨기고 있었어. 야야 사감 선생님한테 들킨 거 아니지? 라고 말자가 말했어. 나랑 산적이 연기 좀 해서 들키진 않았다. 라고 내가 말하자. 근데 A는 어디 가고 너희들만 왔어? 석이의 말에 나와 산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 야 좆됐다. 라고 내가 말했어. A까지 꺼내주다가는 들킬 것 같아서 못 꺼내줬는데 사감 선생님이 우리 먼저 올라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A 내버려 두고 올라와 버렸다. 아니 미쳤나 너희들. 라고 B가 말했어. 야 이게 우리 잘못이냐? 다 같이 해놓고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라고 B가 말했어. 방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석이 녀석이 중재에 나섰어. 야 싸우지 마. 이게 누구 잘잘못 따질 상황이냐. 일단은 점호 끝나고 어떻게든 몰래 빠져나가서 데리고 오면 될 거야. 야 A한텐 좀 미안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별일 없을 거야. 그러지 말고 문자나 확인해봐. A한테 뭔 문자라도 왔을 거 아니야. 라고 서기가 말했어. 그랬어. 우리 모두는 정신없는 와중에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거야. 모두가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A와 가장 많이 붙어 다니는 B의 핸드폰에 꽤 많은 양의 문자가 와 있었어. 그리고 그 문자 내용들을 확인한 우리는 그대로 얼어붙었어. PM 8시 35분. 야, 너흰 진짜 천하의 개새끼들이다. 진짜 나가면 다 뒤졌다, 진짜. PM 8시 38분. 야, 씨바 무섭다, 여기 진짜. 위생 조명만 시퍼래가지고 공포영화에 나온 것 같다, 빨리 와라. PM 8시 42분. 야야, 혹시 아까 우리 서리할 때 급식실에 딴 팀도 있었냐? 나 말고 누구 한 명도 못 나간 것 같은데. 한 번말 걸어볼까? PM 8시 45분. 나 좀 사려줘라. 제발 저거 사람 아닌 것 같다. 제발 제발 누구라도 와줘라. 제발 살려줘. 뭐 기억상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마지막에 문자는 굉장히 다급했는지 오타도 상당히 많았어. 그리고 녀석의 문자는 살려달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이후 약 1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갈 수 없었어. 곧 점호가 시작되는 시간이었고 만약 우리 방 멤버들이 빈 걸 알면 대참사가 벌어질 게 뻔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점호가 끝나고 녀석을 구하러 가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얼마 후 점호가 시작됐고 인원수 체크를 하면서 우리 방에서 한 명이 빈다는 이유로 약간의 문제가 생겼지만 A가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갔다는 거짓말을 쳐서 상황을 어찌어찌 넘겼어. 점호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A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기회를 엿봤어. 다행히 20분 뒤에 사감 선생님이 학교 순찰을 한 바퀴 돌고 온다고 나가셨고 타이밍을 잡은 우리는 A를 구하기 위해 빠르게 내려갔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도착한 유리문 앞에는 A가 가지고 나오려던 닭강정을 담은 봉지가 풀어헤쳐져서 계단을 나뒹굴고 있었고 A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우리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 어쨌든 나와 산적은 들어갈 수 없었기에 경계를 섰고 나머지 3명이 그 안으로 들어갔지.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동시에 3명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그러더니 누군가가 빠르게 다급하게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B와 말자의 모습이 보였어. 야, 너희들 왜 그래? 라고 내가 말하자. 야, 문 벌려. 빨리. 문 벌리라고. 라고 B, 말자가 외쳤어. 녀석들의 너무나도 다급한 외침에 나와 산적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힘을 주어 문을 당겼고 녀석들은 뭔가 못 볼 거라도 봤는지 몸을 베베 꼬아가며 순식간에 문을 빠져나왔어. 뭐야, 뭔 일인데? 내 물음에 말자는 한숨 돌리고는 나에게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 아니 우리가 내려갔는데 A가 냉장고 앞에서 문을 열고 뭘 막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서 뭐 하냐고 녀석의 어깨를 확 집어채는데 A가 양손이랑 입에 시뻘겋게 피칠갑을 하고 있었다니까. 눈알은 하얗게 까뒤집어가지고 그거 보고 기겁해서 도망 나왔어. 라고 말하는 말자 녀석은 아직도 그때의 상황이 공포스러운지 말하는 입에 볼살이 실룩실룩 거리고 있었어. 임마, 그럼 서기는? 왜 서기는 안 나오고 너희들 둘만 나오는데? 라고 내가 말하자. 그제야 그 둘은 뒤를 돌아보며 라는 짧은 말을 내뱉고 있었어. 뭐야, 우리 올라올 때 서기는 안 올라왔어? 라고 말자 B가 말했어. 너희들만 올라왔다. 라고 내가 대답했어. 그때였어. 아래에서 뭔가 고통스러운 헛기침 소리 같은 게 나더니 이내 누군가 넘어지는 듯한 쾅 소리가 나고는 곧 서기가 다급하게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어. 올라올수록 계단 조명으로 인해 선명해지는 서기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어. 옷의 사방팔방엔 시뻘건 빛칠갑이 되어 있고 목은 A가 조른 듯한 시뻘건 손바닥 자국이 나 있었어. 야, 문 벌려. 저 새끼 귀신 들렸다. 라고 서기가 외쳤어. 나와 산적이 다시 유리문을 비틀어 공간을 만들었고 빠져나온 서기는 연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 야, 너 피. 라고 내가 말하자. 아이씨, 이거 피 아니야. 잘 봐라. 이거 닭강정 양념이다. 이씨 찝찝해.
녀석의 말을 자세히 보니 확실히 그건 피가 아니라 시뻘건 달강정 양념이었어. A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목을 막 조르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발로 까고 일단 도망쳤다. 라고 서기가 말했어. 그럼 이제 어떡하지? 하시 나도 모르겠다. 내한테 지금까지 시비 걸거나 장난치는 귀신은 많이 봤어도 저렇게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빙의 애가 죽자고 달려드는 건 나도 처음이란 말이다. 말도 걸어보기 전에 냅다 달려들더라. 우리가 그렇게 어쩔 줄 몰라 멘붕 상태에 있을 때 다시 아래 계단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우리는 하나같이 개졸아서 유리문 옆 구석에 딱 붙어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A는 그야말로 공포스러움을 넘어 기괴했어. 녀석의 입 주변은 모두 시뻘건 양념이 묻어 있었고 눈은 돌아가서 흰자위만 보였으며 손에선 걸쭉한 양념이 조금씩 뚝뚝하고 떨어지고 있었어. 그리고 녀석은 곧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웃더니 평소 녀석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가 반반씩 섞인 듯한 이상한 목소리로 외쳐댔어. 너희들이 내 거 다 뺏어 먹으려고 했지. 다 내 건데 너희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으로 그 말을 뱉던 A 녀석은 이내 손으로 유리문을 부술듯이 두들기기 시작했어. 우리들의 비명과 A 녀석의 외침과 문 두드리는 소리에 홀 위층에서 여러 명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위에서 시끄러운 소란을 듣고 내려오던 사람들은 A의 모습을 보곤 기겁을 하며 나자빠지거나 뒷걸음질 쳤고 이내 계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는 아수라장이 됐어. 내려온 사람들도 A의 모습에 충격을 먹고는 그 녀석을 쳐다보기만 했고 A는 약 1분을 그렇게 미친 듯이 문을 두들기더니 이내 터덜터덜거리며 다시 계단을 내려가 버렸어. 모두가 황당해하고 있는 와중에 순찰을 하고 기숙사로 복귀하던 사감 선생님이 기숙사 입구 쪽에 학생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는 급하게 달려왔고 사감 선생님 역시 시뻘건 손자국이 수십 개씩 묻어있는 문을 보고는 우리처럼 당황했다가 곧 자물쇠 문을 열기 시작했어. 문을 열고 급식실로 내려가 불을 켜자 내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고 A는 한쪽 구석에 엎어져 기절해 있었어. 이후의 상황은 앰뷸런스를 부르고 한밤중에 A의 부모님이 학교로 급하게 오시고 선생님 몇 분도 학교로 오는 큰일이 벌어졌어. 그렇게 사건은 어찌어찌 마무리됐고 이후 며칠을 쉬다 복귀한 A는 한동안 우리와는 말도 섞지 않았어. 뭐 우리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고 약 일주일간 녀석을 달래준다고 매점에서 음식들도 가져다 바치고 주말엔 뷔페도 사주며 녀석을 황제처럼 대접해줬고 다행히 녀석은 약 일주일 동안 우리가 쏟은 정성으로 인해 화가 풀렸던 것으로 기억나. 화가 풀어진 이후들은 A 녀석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문자를 보낸 이후 그 검은 인형이 자신을 덮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이후부터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더라.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점집을 찾아갔는데 점집에선 큰일은 아니라고 가볍게 굿을 한번 하자고 했고 믿거나 말거나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해. 아 그런 큰 소동을 일으킨 우리는 이후 어떻게 됐냐고. A를 제외한 우리 모두는 약 한 달 동안 매일 점호가 끝나고 선배들 방에 불려가서 선배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만 했지. 심지어 선생님들의 암묵적인 명령하에 말이야.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유리문에는 자전거 자물쇠가 아닌 벌레 하나 못 빠져나갈 정도로 촘촘한 쇠사슬이 걸리게 됐어. 이번엔 저수지에서의 일을 말해볼게. 우리 학교에서 걸어서 약 20분 정도를 가면 있는 저수지가 하나 있어. 우리 학교는 수도권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거든. 마치 전원 일기를 연상케 하는 주변 환경 탓에 식당도 슈퍼도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지 않지. 다만 20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걷다 보면 새벽까지 저수지 인근에서 운영하는 고깃집을 갈 수 있어. 그래서 기숙사생들은 종종 점호가 끝난 후 그 저수지가 있는 쪽으로 가지. 기숙사생들은 대부분 가는 시간도 길고 가는 길이 음산하기도 해서 잘 가지 않지만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땐 점호가 끝난 후 몰래 빠져나와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곤 하지. 식당에서는 기숙사생들이 야간에 올려주는 매출도 꽤 상당한지라 사장님이 기숙사생들이 오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어.
밥도 무한 리필에 밑반찬도 무한 리필이라. 한창 때의 고등학생들에겐 거의 구세주 같은 분이셨지. 아무튼 저번 급식 소동으로 인해 우리 패밀리는 물론 전 기숙사생들은 더 이상 야간에 급식 서리를 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이성적 판단보단 포기가 뇌를 지배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포기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 덕분에 그 고깃집은 때 아닌 호황기를 맞게 되었지. 우리 팸 역시 야간에 찾아오는 끝없는 굶주림에 몸부림치다가 그 식당을 가기로 했어. 겁이 유난히 많은 산적놈은 우리와 꽤 오래 지내면서 공포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됐는지 우리를 따라왔어. 물론 가는 길 내내 녀석의 불안해 보이는 눈빛과 움츠러든 어깨는 마치 겁을 잔뜩 먹은 마동석 형님 같은 느낌을 풍겨서 굉장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지. 어휴, 생긴 건 귀신이 한 트럭 와도 때려 눕힐 것 같이 생겨가지곤. 넌 뭐가 그렇게 겁나냐? 라고 내가 말했어. 그렇게 내 얘기에 패밀리들이 웃으며 걷고 있던 때였어. 잠깐만 멈춰봐라. 라고 말한 뒤 갑자기 서기 녀석이 우리를 멈추게 하더니 갑자기 길 옆에 있는 숲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 야, 뭐해 임마. 두고 온다. 라고 내가 말했지만 내가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녀석은 계속해서 숲풀 안으로 들어갔고 뭔가 혼잣말을 중얼중얼거리더니 이내 주변을 훑으며 뭔가를 찾아다니다 긴 나뭇가지를 하나 들고 나왔어. 뭐야 그건? 아 뭐 그런 게 있다. 가자. 벌써 무릎이 시리냐? 지팡이로 쓰려고. 내 특유의 깐족거림에 패밀리들이 웃어도 녀석은 무슨 생각인지 전혀 신경도 쓰이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어. 그렇게 걷는 동안 석이 녀석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 이어졌어. 녀석은 한 100걸음 정도를 걸으면 그 나뭇가지를 딱 소리를 나게 부러뜨리더니 그것을 바닥에 소리가 날 정도로 탁 던져놓고선 다시 걷기 시작했어. 그렇게 녀석은 저수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했고 이내 식당 앞에서 궁금함을 찾지 못한 내가 녀석에게 물어봤지. 너 무슨 핸델과 그레텔이라도 찍냐? 왜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바닥에 자꾸 떨고? 녀석은 잠깐 내 얘기를 듣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씩 웃으며 나에게 말했어. 헨젤과 그레텔, 뭐 비슷한 거 같긴 하네. 그때까지 난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 어쨌든 저수지에 도착한 우리는 식당에서 정신없이 밥을 먹었지. 특히나 산적은 그 자리에서 공깃밥 8개를 해치우며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 밥을 다 먹은 우리는 날씨도 서늘하니 좋고 해서 식당의 불빛을 받으며 저수지 앞으로 갔어. 저수지에는 야간에 낚시를 하러 온 아재들이 꽤 많았고 수면 위에는 형광색 불빛의 지가 여러 개 둥둥 떠 있었어. 나는 석이 녀석과 둘이 따로 저수지 인근을 돌며 녀석에게 물어봤어. 아까는 다른 애들이 있어서 못 물어봤는데 아까 내가 한 거 그거 귀신이랑 관련 있는 거지? 알고 있었나? 대놓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게다가 다른 놈도 아니고 내가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아마 다른 애들도 말은 안 했지만 다들 나랑 비슷한 생각하고 있을걸. 아, 그래. 그러지 말고 나한테만 말해봐. 대체 뭐 한 거야? 내 물음에 석이 녀석이 해준 이야기는 이러했어. 우리가 학교 정문을 나오고 한 5분 정도 걸었을 때 녀석이 들어간 숲풀 쪽에 초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해. 녀석은 그런 귀신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막 울먹이면서 엄마 이러더라는 거야. 녀석이 뭔가 이상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기 위해 숲풀로 들어간 거였고 숲풀로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다가간 녀석은 흠칫 놀랐다고 해. 그 아이는 온몸이 흠뻑 젖어서 살들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눈이 있어야 할 곳이 뻥 뚫려서는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해. 이내 침착함을 되찾은 석이는 왜 이곳에서 이러고 있는지를 물어봤고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앞이 안 보여서 돌아갈 수가 없어. 그 얘기를 들은 석이가 어디로 가야 하냐 물어봤고 마침 가야 한다는 곳이 우리가 있는 그 저수지였던 거지. 그래서 그 애가 소리를 듣고 따라오라고 나뭇가지를 중간중간 떨어뜨린 거다. 오미끼진 않지만 뭐 그래서 그 애는 잘 도착한 거야. 뭐 도착하니까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더라. 그 주변에서 죽었나 봐.
녀석의 말을 들은 나는 뭔가 이상한 점이 생겨서 녀석에게 물어봤어. 그럼 여기서 죽은 애인 거야? 아마도. 근데 이상하네. 원래 귀신은 자기가 죽은 장소에 머무는 거야. 그런 경우가 보통이야. 지방령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데 보통은 그래. 그럼 그 귀신들이 자기가 머물던 장소를 떠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뭐 당장은 별일은 없어. 다만 계속 돌아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 나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길을 잃은 영혼이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자아를 잃어버린다고 하더라. 그렇게 되면 존재 자체가 흩어져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쳐버려서 앞귀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쪽이든 좋은 편은 아니야. 그럼 사람한테 들러붙는 귀신들은 뭔데? 귀신이 사람한테 붙으면 자기가 죽은 곳에서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다 한들지 않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신기하지? 그래서 귀신이 무서운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며 다시 식당 입구 인근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나머지 패밀리들이 주변에 있는 돌들을 주워 저수지에 물수제비를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 야 봤지? 네, 거 8번 튕겼다. 내일 너희들이 매점 사라오키. 라고 말자가 말했어. 아씨, 야. 컵라면 추가로 걸고 한 판 더 해. 라고 A가 말했어. 부하한 이 녀석들은 물수제비로 내일 매점 내기를 하고 있는 듯 했어. 근데 석이 녀석이 패밀리들을 보고는 이내 녀석답지 않게 큰 소리를 질렀어. 야 임마, 너희들 거기서 그거 하지 마라. 패밀리 녀석들도 평소에 조용하고 큰 소리도 안 내던 석이 녀석이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자 순간 흠칫거리더니 이내 돌을 내려놨어. 야, 왜 그래? 라고 내가 묻자. 저 미친놈들 아까 그 여자애 들어간 자리에서 저러고 있잖아. 잘못하면 들러붙는다고. 이번엔 소각장에서의 이야기야. 우리 학교의 뒤쪽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엔 소각장도 같이 붙어 있어. 그 뒤는 공동묘지가 보이지. 소각장에선 쓰레기도 태우지만 수능이 끝난 선배들이 내다 버린 교과서나 문제집 등을 모아서 태우거나 교무실 서류들도 태우곤 해. 우리가 1학년이었고 수능이 끝났을 때 일이야. 날은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야. 오전 수업만 했던 기억이 있거든. 우리 학교에서는 문제아들을 선생님들이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는데 A를 제외한 우리 패밀리들은 역시나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지. 그렇게 리스트에 들어간 애들은 학교가 끝나고 학교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등 굳은 일들을 하게 돼. 물론 나름의 갱생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굳은 일을 시키다가 가끔 선생님들이 밥도 사주고 해서 친근해지는 일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거였어. 수능이 끝나고 항상 그랬듯이 수많은 참고서나 문제집, 교과서들이 버려지기 시작했고 그 양이 상당히 쌓여 소각장으로 이동됐어. 우리 패밀리는 바로 이 소각장 작업에 투입됐어. 패밀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정신없이 분류 작업을 하는 중에 석이 녀석이 갑자기 흐트러져 있던 책들 사이로 손을 뻗더니 이내 굉장히 낡아 보이는 어떤 교재를 집어들었어. 석이가 집어든 책은 딱 봐도 우리 시대 때 교재는 아닌 듯 했어. 뭔가 굉장히 연식이 오래돼 보였고 책도 말도 안 되게 낡아 있었거든. 뭐야 그건? 라고 내가 묻자.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 책 기운이 별로 좋지 않다. 이거는 일단 빼놓자. 태우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석이가 대답했어. 우리 패밀리들은 녀석과 엮이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은 탓에 녀석의 말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어. 우리는 소각장 정리를 마치고 아까 석이 녀석이 따로 빼놨던 책으로 모였어. 교무실 쪽에서 나온 건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진 않았을 것 같네. 딱 봐도 엄청 옛날 교재잖아 그거. 라고 내가 말했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느낌이 깨름칙하다. 라고 석이가 말했어. 뭔가 불쾌해 보이는 표정을 짓는 녀석을 무시하고는 내가 이내 덥석 책을 집어들고는 책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 책은 정말 오래된 책인지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었어. 임마, 그렇게 막 보면 어떡해. 라고 석이가 말했어. 뭐 어때? 나는 어차피 기가 세서 별일 없을 거 아냐? 암튼 이 또라이 새끼 진짜. 책은 낡은 것에 비해 내보는 필기나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깨끗했는데 책 중간쯤을 넘기다가 뭔가가 쓰여 있는 게 보였어. 여기 뭔가 써져 있는데
그렇게 들여다본 그 책에는 분명 사람이 쓴 것 같은 글이 있었는데 뭔가 굉장히 기묘해 보이는 글씨들이 좀 번져 있는 채로 적혀 있었어. 분명히 한자도 한글도 아니었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무슨 부적에 쓰는 그런 문양과 굉장히 유사한 글씨였어. 서기 녀석은 그 글씨를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 건 이것 때문이었나. 이게 뭔데? 내가 볼 땐 부적에 쓰는 문양 같다. 왜 이런 게 책에 적혀 있는진 모르겠는데 오늘 학교 끝나고 놀러 가기 전에 잠깐 아무 점집이나 들렀다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분야와 관련된 녀석의 말에는 우리는 대부분 순순히 따르는 편이라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녀석은 그 책 주변의 먼지를 꼼꼼하게 털어내고는 한쪽 구석에 있던 가방 안에 집어넣었어. 학교가 끝나고 우리 녀석의 말대로 점집으로 찾아갔고 아주머니에게 그 책을 전달해줬어. 무당 아주머니는 그 책에 적힌 문장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우리에게 물어봤어. 이 책 어디서 났어? 학생들이 왜 이런 책을 들고 있어? 우리는 아주머니에게 소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고 곧 아주머니가 말을 꺼냈어. 여기 적힌 이건 저주에 사용되는 글자야. 왜 이렇게 오래된 책에 이런 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왜 학교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학생들은 이만 가봐. 그러고서는 서기 녀석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어. 이거 학생이 가져온 거지? 서기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서기 녀석을 보더니 뭔가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 아이고 그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겠어. 학생도 너무 거부만 하면 일 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 아주머니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지만 녀석은 아주머니의 말을 듣더니 그런 얘기는 종종 들어왔다는 듯이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고는 일어났어. 우리 팸도 녀석을 따라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건네고 나왔고 내가 녀석에게 물었지. 아까 아주머니가 한 말 뭔 뜻이야? 몰라도 된다.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 녀석이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침울해 보이는 표정으로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나는 말을 더 이어나가지 못했어.